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저는 오늘 호소다 마모루 감독과 미래의 미라이 관객과에 대해 진행하게 된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면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소다 마모루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또 인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이제 괴물의 아이로 한국을 찾으신 이후 3년 만에 또 이제 서울 행이신데요. 오랫동안 또 기다리셨던 또 한국 팬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はい、皆さん、こんばんは、細田守です。化け物が3年経って新しい、映画を皆さんに持ってく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いです。今日はこの Q&A で皆さんと一緒にいろんなお話ができればと思って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소다 마모루입니다. 괴물의 아이를 갖고 3년 전에 왔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신작을 가지고 3년 뒤에 서울을 다시 올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구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미래의 미라이가 76회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 상 후보로 노미네이션이 됐어요. 1월달에 아마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기대되는데 먼저 축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관객과의 대화가 서울에서 머무신 이 3일 동안의 모든 일정 중에서 제일 마무리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동안 많은 관객들 만나시면서 또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또 어떤 기분이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そうですね、すごくソウルの皆さん、韓国の皆さんに歓迎してくださってとても嬉しいです。特にやっぱりQ&A で皆さんと話していると非常に映画の本質的なことを聞いてくれてとても充実した時間を過ごせるなと思ってとても嬉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それに本当に皆さんが聞きたいこと、すごい情熱を持って映画を楽しんでくれているっていうのが伝わってきて本当に嬉しいと思っています。 예, 이렇게 한국의 여러분들, 서울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환영을 해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GV를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께서 영화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로서는 매우 충실한 시간이었고 기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매우 정열적으로 영화를 보셨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독님 뭔가 저한테 얘기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제가 1호를 못 알아들어 당황하시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감독들은 자신의 개인사하고 작품을 가장 거리를 멀게 두고 만드는 그런 감독들이 있는가 하면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 같은 경우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나 또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사유하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래의 미라이라는 작품은 감독님 개인의 삶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깨달음의 지점에서 선택하시게 되셨던 그런 이야기였나요? そうですね、僕ね、学生の時に映画監督を志した時にまさかこんなに自分のプライベートなものを題材にして映画を作る監督になるとは思いもよりませんでした。特にね「狼子供の雨と雪」っていう映画でまさか母親についての映画を作るって自分でも思わなかったですね。でもやっぱりそうさせたのはやっぱり自分の身に起こった例えばあの時はうちの母が亡くなってその時に自分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ふうにお母さんに育てられたんだろうって考えた時に自然にああいう映画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やっぱりそういう身近なものに影響を受けて、作品を作るっていうことが一番正直なんじゃないかなと自分では思います。
예,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제가 설마 이렇게 감독이 되어서 저희 사생활에 대해서 소재로 삼아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늑대아이 같은 경우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될 거라고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늑대아이 때 마침 그 이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늘 저는 일상 주위에 있는 일들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받은 영향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솔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다른 엄마들 앞에서 좋은 남편인 척 하는 거 혹시 직접 부인에게서 들으신 분 있습니까? これね、そういうふうにうちの奥さんに言われて本当にこうたしなめられたりしてるんで、そういう経験があって、それも含めて自分のダメなところ、隠したいところも含めて映画っていうのは正直に語らないといけないなと思って、描きました。 예, 실제로 저희 집에 있는 부인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포함해서 영화에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요. 이 영화 속에는 저의 좋지 않은 면 그리고 숨기고 싶은 면까지 포함해서 모두 솔직하게 넣었습니다. 용감하신 감독님이십니다. 네.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요코하마의 어떤 상공을 나르는 듯한 그런 시선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이 요코하마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これはね、この映画はほとんどうちの奥さんのお家のことが、実話がベースになって作られている映画で、その映画にもありますけども、うちの奥さんのおじいちゃん、つまりこのくんちゃんのひいおじいちゃんが戦争中に働いてた工場が横浜にあったんですね。でそういうところから舞台を横浜にしました。ちなみにあそこでバイクに乗ってね、オートバイに乗って自転車の乗り方を教えてる描写って、あれは実は戦後1946年戦争が終わった後の日本が負けた、時のこの横浜の風景であります。実は。 네, 이 작품은 거의 대부분 저희 아내의 집안의 실화가 베이스가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 쿤짱의 증조 할아버지, 즉 저희 아내의 할아버님 되시는 분이 그의 과거가 나오는데요. 그 전쟁 중에 공장에서 일하셨었는데 그 공장이 요코하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코하마에 계셨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무대가 자연스럽게 요코하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영화 속에서 그 증조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같이 쿤짱을 태우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은 전쟁 중은 아니고요. 1946년이라는 설정입니다. 네. 이 오지야 스지로에게 다다미에서 앉은 상태에서 카메라에 모든 아이레벨을 맞추는 다다미 샷이 있다면 미레이 미라이에서 호사마무루 감독님에게는 쿤 샷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의 이제 아이레벨에 맞춰서 모든 어떤 그 영화의 카메라의 시선을 조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やっぱね、そうですね。それはやっぱり本当にこのこれは子供の映画を作るのにはやっぱりこう監督一人の力ではなくて、やっぱり映画の歴史の、文脈コンテクストの流れの中でその影響下で作ってるのがあると思います。ご存知のように日本には小津安二郎っていう家族の映画を撮らしたらもうなんか天才的な映画監督が、昔、いまして、僕もその小津安二郎の影響下にあると思います。というよりは、今の現代の映画作ってる人のほとんどはね、昔のこの日本映画の黄金期の影響を受けてると思いますね。黒澤明でもいいですし、木下圭介でもいいですし、七瀬幹雄でもいいですし、皆さんも聞いた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ね、これらの名前は。
제가 아까 마지막에 한 문장을 안 해가지고요. 1946년에 요코하마의 풍경이 그 오토바이를 탈 때 들어간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감독이 가지고 있는 혼자의 힘이나 능력만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까지 있었던 영화사에 있어서의 문맥, 컨텍스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오즈 야스지로라고 하는 가족 영화로서 천재적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계시고 꽤 오래전부터 계셨는데 그분의 영향을 물론 받았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일본에서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들은 대부분 예전 일본 영화의 황금기였을 때의 감독님들, 오즈 야스지로 감독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 히노시타 키이스케 감독님, 그리고 나루세 미키오 감독님 등 그런 그 시절의 감독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들은 적이 있는 이름일 것입니다.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들의 영향 안에서 보통 다음 애니메이션 감독들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그 감독님의 영화를 보다 보면 극영화 감독들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그런 질문도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쿤짱은 철도 오타쿠로 등장을 하죠. 기차 덕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미지는 결국 도쿄역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감독님 아버님이 철도 쪽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そうなんです。で、こういう映画で鉄道の描写をすると、あ、細田さんも鉄道好きなんですね。そりゃお父さんが鉄道の職員だったから、子供の頃から細田さんも鉄道オタクだったんでしょってよく言われるんですけど、僕は全然鉄道に興味がなかったんですよ。 예,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하신 건 맞고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 역시 아버님께서 철도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철도 기차 좋아하시고 철도 오타쿠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전혀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でもね、それがやっぱり自分の子供がですね、くんちゃんのモデルになってるのは自分の子供ですけど、その子がすごくやっぱ鉄道が好きになって、夜寝る前に鉄道の本をたくさん読まされるんですよね。でそこで書いてあるものが子供向けとは思えないくらい詳しく鉄道の車種とか形式とかを、書いてあって、それを読んでいくうちにだんだん僕も鉄道のことをちょっと少しは知るようになって、それで今この映画に出てくるような鉄道の、描写をやるようになりました。 예, 그런데 이 영화 속의 쿤짱의 모델이 되고 있는 저희 아들이 철도와 기차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기차나 철도에 관련된 책을 좀 읽어달라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책 중에는 어린이용 책이 아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어떤 철도의 기차의 형태라든지 뭐 경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읽다 보니 저도 전혀 원래 관심이 없다가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영화에 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제 뭔가 은하철도부의 형태와 굉장히 좀 닮아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마지막에 결국 굉장히 이제 기계인간이 살고 있는 기계제국으로 도착하는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 여기서 마지막에 기차에서 또 AI가 등장을 해서 정체를 묻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태적으로 굉장히 닮아있다는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そうですね。確かにね、僕の小学校6年生の時に見た映画ですごく僕やっぱり影響を受けた作品の一つです「銀河鉄道999」って言いますけど、言われてみればねそうかもしれないですね。僕その年って日本のアニメ映画のすごく素晴らしい年で1979年ってその年の春に機動戦士ガンダムのテレビが始まって、夏に銀河鉄道999の映画があって、秋に、エースを狙えっていう映画があって、冬にルパン三世カリオスの城っていう宮崎駿監督のね初監督作品があるっていうすごい黄金期の時に僕小学校6年生でしたから、すごくアニメーションって素晴らしいっていうことを知った年だったんですよ。その年の映画ですよ、999って。エースを狙え、テニスの映画ですね。 네,
그 은하철도 999는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때가 1979년이었어요. 1979년이었는데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많았던 때입니다. 1979년에 봄에는요 기동전사 광담이 TV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름에는 은하철도 999를 틀어줬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에이스를 부탁해라는 테니스형 애니메이션이 나왔고, 겨울에는 루팡 3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첫 감독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정말로 애니메이션의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고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황금기의 모든 영양분들을 다 흡수해서 오늘날의 감독님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면 뭐 시간을 달린 소녀를 비롯해서 늑대의 아이나 괴물의 아이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 두 다리로 혹은 뭐 앞발로 뒷발로 신나게 굉장히 질주하는 그런 등장인물들,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떠오르는데, 이번 미래의 미라에는 앞서 얘기했던 그 철도를 비롯해서 오토바이, 말, 비행기, 그리고 이후에 연습하는 자전거처럼 탈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ね、珍しいですよね。これはやっぱりそのなんでしょう、こうやっぱり時をかける少女とかも誠が一生懸命走ってるのはやっぱりその主人公のバイタリティっていうか、そのなんていうか未来へ向かって走っていくぞって活力を描くことによって映画を見てる人にもと一緒になんかそういう気持ちを一緒にしたいっていう気持ちから走ってるんですが、まあ未来の場合はそれが乗り物に変わってるのかもしれませんね。くんちゃんが憧れる乗り物っていうのに、そのくんちゃんがそのやっぱりこうすごくこう力を感じたりとか、すごい素敵なものを乗り物に感じるって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が。 네, 이렇게 탈 것이 많이 나온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때는요, 마코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털리티, 어떤 활력이나 생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질주를 한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면서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도 같이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표현을 그렇게 했고요. 미래의 미라이 같은 경우는 그때 달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도 탈 것으로 좀 치환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쿤짱이 탈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설정이 있고, 그리고 쿤짱이 봤을 때 어떤 기차나 어떤 탈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 것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문명이 조금씩 더 발달하면서 더욱더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축소시키는 그런 것이 사실 탈 것이잖아요. 더 빨리 갈 수 있고 비행기를 타면 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고. 근데 정작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려지는 것이 불편한 두 다리로 쩔뚝거리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걸어가는 그 할아버지의 성취를 훨씬 더 높게 치고 있다는 느낌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속도감을. 네. そうですね。あれはね、すごいかけっこをして勝ったら結婚するって変な話だ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けどね、実際に僕の奥さんのおじいちゃんはおばあちゃんにそういうふうに言って結婚を申し込んだ。これ実話なんですよ。まあごめん。 예, 그 장면에서 그 증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한테 달리기에서 이기면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 부인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결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で、僕そのおじいちゃんのお葬式の時にその話を聞いてすごく不思議だったんですよね。足が悪いのにどうしてかけっこして勝って結婚できたんだろうっていう、どうして勝って結婚できたんですかって言ったら、だから眉唾なんだよって本当にその親戚の人たちが言ってて、でもそれは何か真実があるはずだと思って、そこから先は僕の想像で考えてこの映画で描いたようなことにしてみたんですけども、それが本当の事実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けど、おそらくそういうことじゃないかなって。帰ってきたね。네, 실제로 그
아내의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갔는데 친척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어떻게 달리기를 하자고 제안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겨서 결국 결혼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주변에 그때 오신 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긴 거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게 다 진짜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영화 속에 나왔던 그런 형태네요. 근데 영화에 나온 그 이야기 뒷이야기는 네. 제가 사람들이 아무도 그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진실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서 영화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영화에 나온 것이 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시간이란 것의 속도들에 대한 생각들을 더욱더 많이 하는데 이 느린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밀도 같은 것이 아마 그 장면 안에 담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감독님이 사실은 영화들을 통해서 항상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빠르게 하기도 하고 리프를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작은 조금 느리게 가도 좋을 만한 아이들의 성장 같은 식의 그 시간들을 가지는 그 절대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그리고 싶어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아이들의 그 동작들이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미라이가 이제 커서 큰 미라이가 그러니까 미래의 미라이가 이 손가락으로 막 찔러주는 공격에 쿤이 막 정말 되게 쓰러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이들이 이 걸을 때 보여주는 이 살짝 뒤뚱거리는 그런 몸 같은 것들이나 동작 같은 것들이 상상이 아니라 사실은 목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면들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そうなんです。やっぱりその4歳の男の子の可愛らしさっていうかその存在感を出すのにやっぱり4歳の男の子って頭が大きいんで重心が高くてすごくフラフラするんですよ。でそれでこう大人が歩いたり走ったりするのと違う動きを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ところもまあうちの子をモデルにして観察してアニメーターみんなでスケッチしたりとか抱っこして重さを確かめたりとか柔らかさを感じたりとかあとそのうちの子供に階段を上らせてそれをみんなでスケッチするっていうで今度降りてきてってスケッチ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ことをやったりして観察した結果なんです。だからすごく感じが出てると思いますよ。 예, 4살짜리 소녀는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존재감이 어른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어른보다는 머리의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심이 위쪽에 있고 그래서 걸으면 많이 뒤뚱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모델이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를 스튜디오로 불러서 애니메이터들이 다 아이의 움직임을 관찰을 하고 스케치도 하고요. 그리고 안아보기도 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만져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아이에게 계단을 좀 올라가 봐라고 시키고 다들 그 모습을 스케치하고 그 다음은 이제 좀 내려와라고 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또 스케치하고 그렇게 해서 관찰을 한 결과로 나온 모습들이기 때문에 매우 실제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첫째 아드님이셨던 거네요. まあそうやって何回もそういうことをやらされて子供うんざりしてましたけどね。 근데 너무 여러 번 그런 일을 시켰더니 애가 완전히 질려버렸더라고요. 어떠한 보상을 해주셨나요? 난이요, 고목이요. ね、だからそれでもこうスタジオに来てもらうためにスタジオに電車のおもちゃを買って用意しておいたんですよ。そしたら行くっつってこう来てでその電車のおもちゃで遊んでるのをみんなでスケッチするっていう。 스튜디오에 아이를 오게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기차 장난감을 사뒀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거 사놨다고 하니까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기차 장난감 가지고 노는 모습을 우리는 또 스케치를 했습니다. 여러 아이들의 얼굴들이 나오지만 저는 사실 제일 좋았던 얼굴이 어린 엄마가 하지만 어지러놓고 노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 하고 나서 굉장히 악마 같은 얼굴을 보이는데 그때 정말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졌어요. 질서 그리고 청소 이런 것들의 어른들은 굉장히 감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언가를 어질렀을 때 주는 쾌감 같은 것들을 다시금 깨닫게 됐었던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스스로도 연출하시면서 엄청 즐거워하셨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네. そうですね。やっぱりそういう風に感じてもらえて嬉しいですね。あそこは本当にその散らかすってやっぱりね、やっぱ楽しいこと子供の気持ちになったらとっても楽しいこと大人片付けなさいって言うけど
本当は小さい時が楽しかったことをみんな覚えてると思うんですよね。皆さんもそうですよね、きっと。 예, 그렇게 느꼈다고 하시니까 아주 기쁘네요. 사실 그 장면은 어지르면서 노는 장면이 굉장히 기쁘게 느껴지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은 그런 걸 보면 계속 치워라 치워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지르면서 노는 게 정말 재미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어지르면서 노는 게 제일 재밌죠. 네. 이 집의 공간이 굉장히 좀 독특한 공간이죠. 보통은 집이 벽이나 문으로 만들어진 어떤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제 경계들을 좀 만든다면, 이 쿤이 살고 있는 이 집은 계단을 통해서, 그러니까 높이를 통해서 어떤 경계들을 만드는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실질적으로 건축가랑 함께 또 작업을 하셨다고 듣긴 하셨는데, 그 건축가 분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었던 꼭 이 집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 무엇이 있었나요? そうこれはこの映画ってやっぱりその主人公くんちゃんが家族のことを知るっていう映画だから壁のない全部家の中が全部見渡せる空間にしてくれっていうふうにお願いしました。でそれでその建築家のタイジーさんっていうのはすごい悩んでそれで一つ答え出してきたのは階段みたいな段差の家だったんですよね。 예, 이 영화는 쿤짱이 가족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요구를 한 것이 벽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에 모든 집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지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 분이신데요.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더니 고민한 결과 계단형의 집이 나왔습니다. だからすごく象徴的で面白い家ができたと思うんですけど実際住むとするとすごい住みづらい映画かもしれないけど住みづらい家かもしれないけど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집에 실제로 살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은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어떤 구조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トイレはお風呂場のすぐ横にありますね。使ってるところはないんで見えてない。でもほんのちょっとは見えてるかもしれないな。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있는데 화장실을 쓰는 그런 장면은 없지만 아주 약간은 영화 속에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そう、家はお風呂とトイレが一番上にあるんですよね。洗面所と洗濯機が。 그 집은 욕실과 화장실이 계단으로 봤을 때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장이랑 세탁실도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런 집은 사실은 좀 진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집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でもね、住みづらいと思いますよ。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미라이 손에 있는 이 붉은 점에 대한 궁금점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점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들이 뭐 이후의 표식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떠한 형태의 점이면 좋겠다라든지 어느 정도 크기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도 의미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はい、やっぱりこう未来から来た未来ちゃんって思春期の子ですからそういうあざっていうのをすごく気にす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ね。だけどそのあざっていうのは実は気にしちゃうとネガティブな要素になるんですけどでも映画の最後の方で手を見ただけで、くんちゃんはその手を見ただけで未来ちゃんだって分かる。つまりそのあざによって誰かが分かるっていう印になってるっていう意味ではどんな時でもくんちゃんはきっと未来ちゃんを見つけられる印な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なつもりで描いたんです。で、はい、じゃあまとりあえず。 예, 그 미래에서 온 미라이짱은 사춘기 소녀잖아요. 그래서 손에 있는 그런 반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런 손에 있는 반점이 굉장히 본인이 좋지 않게 신경을 쓰면 그건 부정적인 점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가면 쿤짱이 미라이의 손만 보고도 미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손에 있는 반점은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그런 표시라는 의미에서 그 설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쿤이 미라이를 알아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で、大きさや形は実はね、自分の子供に本当にあるんですよね。未来ちゃんのモデルになった
今3歳になりましたけども、その子の右手のここに本当にあって、それを参考にしました。 그리고 그 반점의 크기와 형태는요, 사실은 저희 둘째 미라이, 진짜 실제 아이 미라이의 손바닥에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바닥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감독님의 드라마가 담긴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는데 다큐멘터리. 네.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모든 면에서 말씀하시면 지금 가족사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네, 다큐멘터리스럽네요. 네. 여러분들 질문도 꽤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굉장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감독님이 한 분, 네. 먼저 선택해 주시면. そうですね。 어렵죠. いやなんか菅さんどうですか？ 네. 本当ですか？じゃあ順番に選んでいきましょうか。 일단 감독님 먼저 じゃあ僕 하시죠. が今パッと目についたなんですか、手になんていうか紙を持ってる棒ですかね。紙を持ってる 5번 쓴 종이를方。 드신 분. 5번요. 5번 왼쪽. 3일 연속으로 감독님과 함께하는 TV 시간에서 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본当に 정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독님 같은 거장분도 저와 제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다는 사실을 정말 즐겁게 받아들였고요.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애니메이션은 저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차기작으로 혹시나 이런 마징가나 건담, 마크로스 같은 로봇물이나 아니면 에이스를 노려라 같은 스포츠 근상물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호스타마모토 감독님이 그런 작품을 또 이제 하신다면 또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것인지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감독님 다음 작품은 액션이 되어야 되는 그 시기긴 하죠.でもどうなんでしょうね。例えば僕はなんでしょう、やっぱりいまだにそのさっき挙げたような作品を見てると自分が子供に戻るような気持ちになりますよね。学生の頃見たものって特に本当にそうなります。本当にまさに自分が小学校6年生に戻った気持ちになるから、なかなかそれと同じようなものを作るっていうのはとても恐れ多いような気持ちになるな。だから新しいものを作るとすればまた全然別のものを作ると思います。でも気持ちの中にはそういうね、たくさんのいい作品に影響されて作るっていうのはいつも胸の中にあると思いますよ。 글쎄요, 저는 아직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주로 학교를 다닐 때 보았던 애니메이션들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작품들과 유사한 것을 제가 만드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저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작품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혀 다른 작품이겠지만 아마도 제 마음속에는 아까 거론했던 그리고 보셨다고 하시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 영향을 주고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작품에 대한 궁금함이 이런 질문을 하시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매번 그 전 작품들을 가지고 오실 때마다 다음 작품 어떤 이런 클루를 하나라도 주세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혹시 힌트가 있을까요? 例えば今この未来っていうのは時をかく少女や狼子供のような感じの流れの作品で、ということは次はサマーウォーズやバケモンのこのような作品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예, 미래의 미라이는 시간을 달린 소녀는 늑대아이 같은 종류의 영화라고 할 수 있다면 다음은 아마도 서머워즈나 괴물의 아이 쪽의 성격이 띈 영화가 되지 않을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요 가운데 분한테 갈게요. 네. 네.
네, 여기. 네. 마이크 제일 앞, 첫째 줄.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저희 이런 자리를 어떻게? 네. 미래미라에서는 주로 감독님이 그동안 다뤘던 뭐 부모 간의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인간과 동물 간의 얘기들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4살짜리 소년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 4살짜리 소년이 흔히들 우리가 막 미운 4살이라고 하듯이 이제 점점 고집이 세지고 부모 말을 안 듣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혹시 그런 4살짜리 소년을 주인공으로 삼고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지 좀 궁금해요. 그 이후로 인간들이 훨씬 더 나빠지지 않나요? 여기다 4살이. 4살이 가장 귀여울 때 아닌가요? 네. 僕が子供ができる前っていうのは子供を持つっていうのはとっても面倒くさくて厄介で大変で責任を背負わされてお金もかかってもうすごいもう自分の時間も削られてっていうように思ってたんですよ。でいざ子供ができると僕の予想っていうのは全部当たってて本当に面倒くさくて大変で厄介で、お金もかかって義務もあってみたいな全部そう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けども一方でその小さい子供と一緒に過ごすとものすごく幸せな気持ちになる、人生の中ですごく子供と一緒に過ごすってこんなにいい時間なんだっていうふうに思う気持ちが面倒くさいっていう気持ちよりもほんのちょっとだけ上回ってたんですね。でそれを感じるとそう感じることによってやっぱりこういう映画を作ろう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それがきっかけです。この幸せに思う気持ちっていうのは何なんだろうと自分で考えてこの映画を作りました。 예, 저에게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함께 지낸다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고 성가신 일이고 힘이 드는 일이고 책임져야 될 것은 엄청 많고 돈은 돈대로 들고 내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 다 맞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성가시고 돈을 돈대로 들고 굉장히 정말로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알았고요. 제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있을 때 그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단점들보다 행복한 느낌이 아주 조금 넘어섰어요. 그래서 그런 걸 느끼고 나서 그래서 같이 아이와 지낼만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느낀 것을 계기로 아이를 주인공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복감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를 통해서 또 어른들이 변화한다. 또 마지막에 이렇게 편해졌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과 함께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시도 이런 아이를 통해서 벌어지게 된 감독님과 감독님 부부의 또 변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そうですよね。子供を育てて一緒に2人でやることによって夫婦の間ももっと上のレベルにステップアップしたような気持ちになりますよね。やっぱりそういうところが何かすごく子育てを一緒にやるっていうふうなことだけじゃなくてそれによってやっぱり夫婦がよりなんていうかなんか親しくなるっていうかねその恋愛の時の感情とは全然違うなんていうか尊重し合う態度みたいなものが出てくるのが面白いですよね。 네,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 두 사람 사이도 굉장히 한 단계 위 높은 레벨로 스텝업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워나간다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부부의 사이가 더 친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연애할 때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서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 これちょっとこう 강민아 씨가 これね 한 분만 大丈夫ですか、 네. そうそうそう、ねちょっとここでそうですよね3日間ひょっとしたらこの中でさっきの回もそうでしたけど、来てくださってる人っています？ 이번 세 번의 GV에 다 오셨던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ちょっと手挙げてみてもらえますか？ 여기 おーすごい何人かいますね。ありがと 네, 요 う。 앞에 계시고요. 또 저쪽에도 계시고. その中で 5회차라고 오, 써. 오, 자, 맨 앞에 네. 지금 뭔가를 들고 계시는 분이 네. 저기 무엇인가요? 꽃인가요? 뭔가요? 네. 순금 순금요? 순금 장비인데요. 순금 장미요? 네,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여기서 인간 승리를 알 수 있는 게 GV 3회차를 왔는데 첫날이랑 둘째 날 때 항상 제 주변에 옆이나 앞에 분한테 주시다가 저한테 이거 주셨어요. 근데 축하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네. 이번에 골든글로브 진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기념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아, 골든꽃을. 예, 근데 아, 사실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항상 감독님은 저희 모두한테 시간을 달리는 소녀 시절부터 이제 행복과 슬픔을 잘 버무려서 저희한테 무언가를 항상 전달해 주잖아요. 그런 감사의 마음도 담았고 네. 저희는 골든글로브를 실패해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골든글로브 연연하지 마시고 저희 모두를 대표하는 이 극장미로 항상 다음 작품이 만드실 때마다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네. 드린 거고 뭐 네. 질문은 따로 편지를 쏘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나중에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번 골든글로브의 너무 노미네이션 아리가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리가또. 너무 아리가또. 와, 本当に黄色だよ. 진짜 금인가요? 이게 순금인지 도금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니 골든글로브에 그 노미네이션 된 많은 작품들이 골든글로브 주소식みたいな 무슨 시상식인 줄 알았다. 되게 슈퍼히어로들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영화들이 대부분 노미네이션 됐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이렇게 가장 현실적인 그냥 4살짜리 꼬마 아이가 주인공인 영화가 그 중에서 한 편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말씀하신 대로 실패하시더라도 네, 의미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래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모든 통역을 해주고 계신 강민아 통역가님이 한 분을 그럼 선택해 주십니다. 네. 저도 지금 여성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감독님도 여성분 네. 말씀하시네요. 엄청 자, 저기서 그러면 열심히 흔들고 계시는 분을 하겠습니다. 네. 이쪽 두 번째 줄에 계신 분이십니다. 제일 끝에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의 한 장면에서 유코라는 강아지가 굳이 사람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뭔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これは本当にこのまあ劇中でもありますけども犬っていうのは僕ら夫婦にも犬がいるんですけども今もいますけども子供ができる前の間本当に僕らの子供のような役割を果たしてくれたんだと思うんですね。ところがいざ本当に子供ができると本当犬がなんかちょっと置いておかれるのが本当にかわいそうっていうかな寂しそうな顔をしている時があってでそういうふうにまあ、犬は思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ことを言葉で言わせてあげたかっ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
네, 영화 속에서도 유코라는 개가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 부부에게도 개가 있고 지금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강아지였는데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약간 강아지가 좀 뒷전이 되잖아요. 사랑이 그래서 떠났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어느 날 봤더니 굉장히 불쌍하고 외롭고 쓸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강아지가 굉장히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구나, 애정을 잃은 느낌을 느끼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영화 속에서 강아지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인화를 시켜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여기 네, 네, 빨간 옷 입으신 분한테 가겠습니다. 좀 내려가서요. 아니, 요 아래인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그 아까 보니까 이번 작품은 원래 그랬지만 그 성우진도 대단하고 심지어 음악은 일본 국민 같은 야마시타 사치로가 하셨고, 근데 제가 포인트를 잡았던 거는 그 가장 인상적이었던 도쿄역의 프로덕션 디자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튜페라 또 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담당을 한 것 같더라고요. 도쿄역의 도쿄역의 그 로봇 프로덕션 디자인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튜페라라고 하는 사람 그 팀 일러스트레이터 팀 이름이 나왔는데 네. 그 굳이 그 팀을 그러니까 생각하셔가지고 기용을 하셨 부분이라든지 어느 부분이 이 작품에 딱 맞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하셨는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チームね、チームっていうか東京駅のデザインをしたのはジョジョアンディさんって言ってずっとサマーウォーズから、ジョジョさんで 조조상 아니고요. 아,スペラさんは絵本作家ですね。 그분은 그림책 スペラさんは 작가이십니다. 東京駅のデザインじゃなくて東京駅にいる駅員さん、不思議なムードの駅員さんのデザインをしたのが絵本作家のスペラさんです。スペラさんっていうのは夫婦なんですよ。 근데 도쿄역이 사실은 도쿄역의 풍경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미래적인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そうですね。東京駅は実はね、本当の東京駅じゃなくて実はね、パリにあるパリにいろんな駅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駅を参考にして実際に行ってロケハンしてデザインしました。特に一番参考になってるのはオルセイ美術館ですね。なんで美術館を駅の参考にするんだと思うかもしれませんけど、オルセイ美術館は元駅だったんですよ。 일단 방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 말씀하신 투페라라는 그 분은 도쿄역을 디자인한 건 아니고요. 도쿄역에 있는 그 분실물 센터에 이제 이상하게 생긴 영무원을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그림책 작가이신데요. 그 분께 그 디자인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도쿄역이 실제 도쿄역의 모양은 아니고요. 파리에 있는 여러 역들을 참고로 해서 실제로 파리에 가서 헌팅을 하면서 정했는데 가장 많이 참고로 한 것은 오르세이 미술관이었습니다. 그럼 왜 역을 그리는데 미술관을 참고로 한 거야? 라고 물으시는데 실제로는 오르세이 미술관이 역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감독님께서 じゃあそのなんか黄色のなんかバッグを持ってるそのメガネをかけてるのかな? 네, 네, 노란색 파카. 네. 강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군요. そうです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봤고요. 이번 영화에서도 역시 시공간이 뒤틀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색인? 그런 시간을 찾을 때 색인을 떡갈나무로 설정하셨고, 또 시공간이 뒤틀릴 때 잎모양, 나뭇잎 모양도 있었거든요. 나뭇잎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네.
デザインって抽象的な観念の世界を描くときに僕いつもああいう白い空間にいろんな色を使った絵を使うようにしてます。時をかける少女でも時間のっていうものを表すのにすごい抽象的な画面を作ったと思いますし、サマーウォーズでもインターネットの世界っていうのを表すのにやっぱりそういうふうに使ってます。やっぱり僕らって具体的な世界だけで生きてるわけじゃなくて観念の世界も同時に、ね、持ってるから、それをやっぱり具体的に絵で表したいっていうので、ああいうなんだろうな、家族のなんかいろんな出来事や記憶がいっぱい詰まった系統樹みたいなものが各家に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でそういうものを具体的に表したいなと思ってあんなふうにしたんですよ。系統樹とか系統樹っていうねのがありますね。예, 저는 이때까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이 뒤틀린 부분에 있어서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를 그려낼 때는 하얀 바탕에 여러 가지 색을 넣어서 주로 그런 이제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시간을 달린 소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그런 추상적인 공간을 그려낸 그림이 나오고, 서머워즈에서는 인터넷 안의 세상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관념의 세계도 사실은 동시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족이 예전부터 살아오면서 있었던 사건이나 기억이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얽혀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가게의 어떤 계통을 보여주는 가게도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것을 그림으로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나무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그려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짧게 한 분만 딱 하고 네. 하지만 감독님이 선택하시는 영광을 드립니다. 例えばあそこにいるさっきのちっちゃな女の子ってなんか質問ないかな。 어린이가 있었는데 어린이는 질문이 없을까요? 네, 어린이 궁금한 게 있으면 네. なかったらないでもいいんだけど。 궁금한 게 있나요 혹시 감독님에게? 있어요? 어머니가 혹시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아버님이 네. 어떠세요? 네. 따님 덕을 보시네요 오늘. 네. 네, 따님 덕을 봐서 일단 저도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부터 한수상 마모루 감독이 작품을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인데 이제 저는 뭐 질문은 없고 일단은 저도 딸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많이 좀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네요. 네. 아 인사로 되시는 거예요? 아 질문 없으시군요. 네. いやでもなんか嬉し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ね実際今リアルタイムで子育てをされてる方に本当に見てもらうとやっぱり特別な気持ちになり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 실제로 지금 육아를 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 봐주시고 감상을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아이를 키우는 세계를 확장시킨 영화가 바로 미래의 미라이라는 작품, 그만큼 또 한 아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생각을 또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3일간에 정말 아주 빡세다면 빡센 일정을 끝내시고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本当に皆さん見に来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すごく皆さんとこうやって話したり皆さんのお顔を見たり反応を見たりすることが、で励まされて次の作品を作る力をもらえるような気がします。本当に今日かける少女からずっと皆さん見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また楽しい
いい作品を作って皆さんに見せたいと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오늘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여러분들께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얼굴을 직접 보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많은 힘과 격려를 얻게 됩니다.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즐거운 기억을 많이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앞에 감독님에게 황금꽃 말고 또 다른 꽃을 준비하신 어린이분이 계신 것 같아요. 와서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どうもありがとう。 감사합니다. 네, 1월달 이제 1월 16일 개봉하고 하는데요. 영화도 이제 내년에 영화 또 극장에서 함께 또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